저희 웨비나 세미나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일단 저희가 새로운 창업 모델에서 벤처 스튜디오를 소개를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주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부제로 이제 조금 더 저희 의대생 선생님들과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 가지실 만한 부분이 아무래도 다양한 진료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부제는 제가 의사의 다양한 진로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좀 잡아서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민트벤처 파트너스에서의 벤처 스튜디오와 다양한 서비스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진행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제 어떤 사례, 경험 이런 것들 좀 소개를 드리면서 아마 비슷한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이제 저희 그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한 1년 반 정도 미국 생활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학고를 이제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생명과학과로 이제 진학을 해서 연구자로서의 꿈을 좀 꾸면서 사실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되게 활발하게 그 연구실도 나가서 방학 동안에 연구실에서 불태오르면서 좀 지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를 가게 됐던 계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런 의대 편입 또는 의전원 이런 것들이 막 세팅되기도 했었고요. 이제 실험실에서 제가 좀 오래 있다 보니 실험실에서 이제 그냥 파이페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좀 더 성향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 및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의학적인 유용성이 뭐냐 이걸 했을 때 의학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의대를 가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험실에서 벤치에서 발견되는 디스커버리를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이렇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 특히 이런 사이언티픽한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제 저는 의전원은 아니고 편입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때는 편입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턴과 내과 전공의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를 이제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꿈을 좀 꿨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쪽에 이제 단기 연수를 갔다 오면서 조금 이제 해외 의사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도 하고 진료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할 기회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대 생활 동안 또 이제 인턴 내과 전공의로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은 이제 제가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 분야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의대 가보고 뭐 실제 연구하는 것도 보고 그랬더니 기초 연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기에는 약간 이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나 특히 연구자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요. 뭐 특히 아까 이런 해외 쪽을 다녀오다 보니 해외 의사분들의 어떤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고 우리나라에선 너무 과중한 임상과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런 좀 비현실적인 그런 로딩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제 성향상 어떤 한 분야에 굉장하게 스페셜라이즈 돼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제너럴하게 각각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거를 잘 융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로서가 좀 더 성향이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 및 내과 전공이 하고 나면 뭐 선생님들도 뭐 이후 이제 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하셨겠지만은 이제 다른 동기들 갈 때 같이 가야지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사실 전공의까지는 했는데 전공이 끝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는 1년 정도는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갭이어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갭이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쉴까 하다가 그래도 다양한 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좀 소개를 받아서 1년간 이제 있을 수 있던 곳은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주한 스위스 대사관은 말 그대로 이제 스위스에서 한국 쪽에 있는 이제 대사관인데, 그래서 스위스와 한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라든지 사이언티픽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 하면 뭐 초콜릿 이런 것도 뭐 생각나시겠지만은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 큰 제약회사 노슈나 노바티스를 비롯한 이런 큰 제약사들이 이제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굉장히 강소국이지만 이런 좀 딥테크 쪽으로는 굉장히 역량이 큰 이런 곳이다 보니 특히 우리나라 이제 병원 시스템이라든지 의료 쪽이 좀 많이 이제 그 신뢰도가 쌓이면서 라이프 사이언스 쪽, 또 특히 의료 쪽 이런 쪽으로 저희 쪽이랑 이제 스위스에서 이렇게 좀 네트워킹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이제 대두됐던 게 디지털 헬스케어 쪽 관련돼서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리를 이어주는 이런 네트워킹 역할도 하고 이런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심포지움 같은 게도 국내에서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로슈나 노바티스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대학에 괜찮은 기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 리뷰 보드라고 하는 이런 기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 같은 거를 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각 그 대학의 산학협력실 그리고 뭐 교수님들, 뭐 VC 분들,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 뭐 이런 변리사 분들 이런 분들과 좀 많이 알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 경험이 저한테는 병원 밖에 이렇게 의료 쪽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의사로서 제가 이렇게 병원 밖에 나왔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소사이어티라든지 역할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됐던 어떤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 2016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좀 창업한 케이스, 이런 헬스케어 회사들이 많이 또 이제 이후 상장도 하고 이제 정말 잘 나가는 것들을 볼 수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제가 1년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시 좀 병원에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계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턴 레지던트를 했지만 조금 더 주도적으로 제가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건 내과의 어떤 그 뭐 상황 특수성일 수 있겠지만은 그냥 내과는 내과 전문의 말고 서브스페셜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네프롤로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서브스페셜리티까지 좀 하는 게 어쨌든 좀 더 인정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련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연구 수행 능력이나 이제 대학병원에서 학교에서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한 좀 익히고 싶었던 부분들 또 이제 교수의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직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 직함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어서 다시 좀 저는 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신장내과 전임을 한 3년 하고 이후 다시 이제 또 2년 정도 이제 진료 교수를 좀 하면서 이제 한 5년 정도 다시 병원에 있다 보니 또 이제 계속적인 커리어 고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쯤 되면 이제 아무 이제 고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2년 정도 진료교수 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었고요. 이제 그때 뭐 이미 자리 잡은 교수님이랑도 커뮤니케이션 해보면은 계속적으로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으며 하고자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1년 반 정도 이제 교수하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이 정도면 이제 병원 박사를 좀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렇게 좀 더 갈망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스밸리를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사이언티픽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전에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실상은 여기 보시다시피 뭐 펀딩, 레귤레이터리 뭐 우리 특허 관련된 부분 뭐 이게 마켓 관련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제너럴하게 알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리 역할로서 이제 어떤 데스밸리를 극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병원을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재는 민트벤처 파트너스에서 사업개발 및 투자 쪽 상무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저희 홈페이지인데 이제 좀 뒤에서 저희가 이제 민트벤처 파트너스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거기서 저도 이런 트랜스레이셔널한 리서치 또 기술 사업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간단한 소개이고요. 이제 제가 사실은, 그 대사관 있을 때도 그랬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할 때도 그랬고, 사실은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역할들이 있지? 내가 어떤 비임상 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옵션들이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보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간략하게나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그래도 논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준비를 했고, 사실 딱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좀 그나마 접근 가능했던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 분과 그러니까 동창회 의 이제 서브그룹 중에 하나가 경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기 써 있듯이 경계를 넘나드는 의사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서울의대 동창회 지회이고요.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환자 진료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막 끝나고 2022년도에 이렇게 이제 저희 그 연말 송년회 때 모여서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지금 꽤 이게 퍼져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게 뭐 연락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어디서 어디에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봤었고, 보시면 이게 분야를 보시면 제일 많은 거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 관련된 일을 한 3분의 1 정도 분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최근 좀 이제 뭐 2020년대 전후해서 스타트업 쪽에도 많이 가 계시고, 또는 이제 제약바이오 계시다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신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지금 스타트업 업계 쪽에 가 계시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법조계 쪽에서도 그러니까 의대 공부를 마치고 또 변호사 자격증을 다시 따셔가지고 이렇게 법조계 쪽으로 가 계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공직, 기타 기업, 또 저희 벤처 캐피털리스트, 학교 및 연구소나 컨설팅 회사 이런 데 가 계신 분들도 다양하게 좀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네, 이렇게 좀 저희가 현황을 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 보고, 이제 졸업 연도별로 언제가 제일 많이 나왔지라는 거를 이제 한번 좀 봤더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1968년도 졸업하신 분부터 사실 이제 저희 그 DB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피크를 이뤘을 때를 보면 이제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1989년도 갑자기 훅훅 많이 나오게 되셨고, 2001년도 졸업하셨던 분들이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 요 근방으로 해서 좀 피크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1989년도에 뭐가 있었을까 좀 찾아봤더니 이 시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다 확대돼서 최종적으로 하게 됐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때 당시 이제 의사들이 기존의 어떤 하던 프랙티스 및 이제 수가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시기에 또 한번 이렇게 좀 비임상 쪽 분야로 많이 나오셨던 걸로 생각이 되고, 또 2001년도 전후 이때쯤이 이제 저희 의약분업 사태 때 또 이때 많이 또 한번 이렇게 좀 비임상 쪽으로 많이 나오셨던 상황이었고, 이제 뭐 지금 예측컨대 아마 이번 이제 2023년, 2024년 요번 이제 또 계기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비임상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크가 요즘에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를 이제 제 나름 알고 있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이제 제약사, 저희가 뭐 메디컬 어페어, 메디컬 어드바이서 이런 부분으로 많이들 갈 수 있고, 비교적 이제 큰 다국적 제약사이다 보니 이런 급여라든지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꽤 맞춰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메리트가 좀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케이스고, 뭐 전공 과목이 맞으면 좋지만 크게 전공 과목이 상관없는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신약 개발 관련해서 이제 기초나 임상 요구를 하는 파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는 이제 PhD 출신이나 또는 페이즈 1 관련해서 임상양리학 선생님들이 많이 좀 이제 진출을 하셨었고요. 다만 이제 자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자회사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런 신약 개발 관련된 임상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은 이제 국내에서 페이즈 3를 조금 하는 거를 어레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포스트 마케팅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제 또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메디컬 어드바이저가 되면 마케팅 쪽을 좀 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관여해서 하게끔 되고, 이런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의 이제 이런 역할들이 좀 더 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레벨에서 좀 의사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긴 한데요. 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으로 가서 직접 이 국내 신약 개발 회사가 개발한 약물을 이제 다른 더 큰 다국적 제약사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거나, 또는 국내 스타트업으로부터 이제 기술을 라이센스 인하는 이런 이제 BD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오픈 이노베이션 팀 가서 이제 스타트업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어떤 뭐 제품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BD나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 팀 이런 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제약사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 중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C레벨 오피서, 뭐 CEO를 한다든지 이런 레벨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국내 이제 이런 다국적 제약사 국내 자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해외 그 본사 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저희가 이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는 좀 역할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에서 최근은 좀 확장돼서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제약사도 하나의 옵션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헬스케어 관련된 부서들도 최근에 많이 이제 의사들을 좀 뽑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뭐 사내병원을 이제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업무를 하는 거를 원해서 이제 뽑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최근에는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들을 좀 많이 구상을 하면서 이런 전략 기획이라든지 사업 개발 쪽에 대한 역할도 좀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알다시피 뭐 보험회사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픽스 이런 데서도 이제 뽑고, 또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추고 메디컬 디바이스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 필립스, GE, 이런 데서도 의사들을 많이 뽑고요. 또 뭐 카카오 헬스케어나 네이버 이런 데서 최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가셨고, 뭐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런 의사들에 대한 니즈가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관심이 좀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스타트업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뭐 이거는 직접 창업을 하는 케이스들도 최근에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직접 창업한 케이스는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구하던 주제를 가지고 그런 기술 사업화를 하는 교수 창업의 케이스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고요. 또는 뭐 이제 개업으로서 이제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아이템이 생겨서 진료 분야랑 관련되어 있는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의사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는 있지만 그거 외에도 기존 본인은 다른 전공, 뭐 IT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기존 전공을 살려서 창업한 케이스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건 의대는 아니고 이제 그 치대 분이긴 하시지만 토스 창업주 같은 경우도 치과 의사이면서 이런 이제 기존 전공을 살려서 창업을 해서 이제 잘 되셨던 케이스 중에 하나이고요. 또는 이제 평소에 이런 좀 의대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병원 실습을 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이제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평소 관심사를 살려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직접적인 창업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게, 이런 이제 대부분 신약 개발이나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딥테크, 어떤 기술 베이스로 해서 창업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의대생 레벨이나 전공의 레벨에서 직접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대 교수님이랑 같이 조인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직접 창업하는 거 말고도 이제 어느 정도 C레벨 오피서로,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은 돼 있고 인디케이션을 잡은 상황에서 의사들의 어떤 그 knowledge나 네트워크에 관련된 인풋을 좀 원해서 이렇게 치프 메디컬 오피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전 전공 분야나 취미를 살려서 합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뭐 제약사, 기업, 그다음에 직접 스타트업으로 가는 게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플레이하는 어떤 부서로 가는 거고요. 이제 또 저희 스타트업 업계 중에 사실은 이제 본인이 직접 사업 개발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서포트하는 어떤 생태계 구성원으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잘 아시겠지만 벤처 투자자, 벤처 캐피털리스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조금 또 이제 벤처 투자자의 어떤 어떻게 보면 सब셋 중에 초기 쪽 벤처에 투자를 하는 또 이제 이거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창업 기획자, 억셀러레이터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창업을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하면 초기에는 이렇게 뭐 다른 남의 돈이든 나는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토타입 및 스타트업 창업하는 단계가 되고요. 이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시리즈 A, B, C 이렇게 해서 다른 이제 스케일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단계에서 시리즈 A나 B나 C나 이럴 때 이제 조금 투자를 더 큰 돈을 투자를 해주는 걸 일반적으로는 벤처 투자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창업 기획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 전후로 해서 이런 아이디어나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초기에 어떤 시드머니 투자를 하는 쪽을 보통은 이제 억셀러레이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뭐 저희 투비닥트에서도 많은 VC 분들이 좀 이렇게 강연도 해주셨고 특히 이제 문여정 선생님 저희 첫 의사 출신 VC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문여정 선생님께서도 나오셔서 이제 저희 강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 한 지금은 20명 정도 이제 의사 출신 뭐 제가 더 파악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VC나 A씨로서 지금 이제 활발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것도 저희가 되게 좀 다각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자체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다. 이 VC에서도 이제 의사 출신이 VC로 갔을 때 본인의 이제 어떤 뭐 전문성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최근에 이제 VC로 오신 분 중에 변리사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서 의사를 하다가 오신 경우도 있고요. 또는 회계사로서 회계사무소에서 이미 이제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보고 계시다가 의사를 하고 또 오신 경우도 있고요. 또 공대 박사로서 뭐 PhD까지 다 따고 이렇게 연구교수 하다가 또 의사 되셨다가 또 오신 경우도 있어서 이런 좀 의전원 및 편입으로 인해 다양한 분들이 의사가 되시면서 이분들이 또 VC로 들어와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저희 벤처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걸 키 메시지로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벤처 스튜디오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딥테크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자체를 개발한 기술 개발자가 있을 거고 이 기술 개발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어떤 기술이 있지만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의학적인 의미가 크고 사업적인 의미가 클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 개발자로서 같이 붙어서 역할을 해주는 거를 벤처 스튜디오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창업하기 전 단계부터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사업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제 공동 창업을 해서 이제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을 이제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가 뭐 저희가 뒤에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모더나 같은 케이스 저희가 뭐 우리 너무 잘 알죠. 코로나 백신 개발했던 모더나 같은 케이스가 이런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이라고 하는 컴퍼니 빌더 즉 벤처 스튜디오가 하버드 교수님들의 mRNA 기술을 이제 같이 공동 창업을 해서 모더나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개발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고 이제 막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굉장히 지금 딥테크 분야 기술 창업 관련해서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처 스튜디오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혁신 기술을 우리가 회사로 만들어서 결국은 잘 성장시켜서 엑시스 할 때까지 보시면 혁신 기술을 사업화 기획을 하고 창업을 하고 초기 투자를 받아서 회사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 개발자분은 이제 스타트업 창업 전까지 이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후 이런 초기 투자 및 회사 발전하는 데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벤처 캐피털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특히 초기 투자 관련해서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팁스를 이제 연계해서 엑셀러레이터가 많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나 관련된 전략적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은 이런 초기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돼서 제품이 나올 때쯤 이런 중기 또는 후기 정도에 이제 전략적 투자를 하게 되고요. 벤처 캐피털은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창업 이전 단계부터 이제 인버브가 돼서 기술 사업자 개발자랑 같이 이렇게 그 회사를 코파운딩을 하고 창업하고 경영하고 전략적 투자를 하는 엔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제 그 전통적인 창업과 기획 창업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거고요. 전통적인 창업은 이제 어떤 아마추어 팀이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고 이제 그걸 디벨롭하면서 투자자를 설득해서 투자를 받고 제품 개발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면 기획 창업, 벤처 스튜디오 모델 같은 경우는 다수의 아이디어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어떤 기술이 가장 좀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고 난 다음 이제 그걸 어디다 썼을 때 가장 그 언매니지가 클지 또는 마켓이 가장 큰지 이런 마켓 검증을 하고 나서 MVP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회사 창업을 하고 특히 또 CEO 분도 그 경력자 CEO를 데리고 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투자 유치랑 그다음에 회사 제품 개발 및 이후 스케일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게 작년 뉴스인데 특히 이제 교수 창업이라고 하면 국내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직접 창업을 하고 CEO나 CTO로 이제 그 회사에 인버브가 되면서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학교 일도 해야 되고 이런 회사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이나 연구에 지장도 꽤 있고요. 이 교수님 같은 이런 이제 창업자 주도 모델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거의 이제 본인 회사가 되다 보니 여기에 매여 있게 돼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한 여러 회사를 만드는 거는 연쇄 창업의 가능성이 매우 낮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교수 창업 활성도가 어느 정도는 확대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VC 주도 모델, 저희가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사를 만들 때 그 자문이나 비상임직만 가능하고 만약에 나는 회사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대학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수의 지분을 갖고 대신 이제 이런 사업화 경험이 있는 벤처 캐피털이 그 교수님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회사를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이제 쭉 끌고 가는 이런 모델들이 대부분인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수직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최소화되고 이제 교수님은 연구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연쇄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수 창업 활성도도 훨씬 많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VC 주도 모델이 이제 우리나라도 좀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 뉴스의 이제 어떤 핵심이었고요. 그럼 실제 이런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좀 회사한테 큰 도움이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지금 그 짙은 남색 같은 경우가 트래디셔널하게 스타트업을 만들었을 때 투자 유치하는 속도라고 하면 이 지금 이제 옅은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가 스타트업 스튜디오 즉 벤처 스튜디오가 설립한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보시면 한 뭐 절반 그 투자 유치하는 속도, 특정 마일스톤을 달성을 해서 시드나 시리즈 A까지 투자를 유치하는 데까지 걸리는 속도가 뭐 절반이 또는 뭐 3분의 1까지도 이렇게 단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벤처 스튜디오가 빠르게 스케일업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 면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기획 창업 같은 벤처 스튜디오 모델에 투자를 했었을 때 그럼 실제 이런 수익률도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이런 스케일업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여러 가지 성적들이 보이면서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벤처 스튜디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데가 플래그십 파이오니어이고 모더나뿐만 아니라 지금 나스닥에 이제 상장돼서 1.8빌리언, 1.7빌리언 굉장히 큰 이제 그 회사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2000년도 이후에 스타트업이 109개를 창업을 했는데 그중에 64개 회사가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보통 저희가 이제 그 펀드 비즈니스를 할 때 10개 투자하면 그 중에 한두 개가 이제 엑시트를 해서 이제 나머지 펀드를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성공률이 지금 거의 60%
이상 육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험이 있는 그 팀이 함께 모여서 이런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굉장히 좀 성공률 높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어떤 사례로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이런 이제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은 조금 더 이제 그 아예 레드바이오 쪽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들었던 반면에 이런 미국의 서드락 벤처스나 아치 벤처스, 뭐 아틀라스 벤처스 이런 곳들은 이제 의료 기기라든지 헬스케어 분야도 많이 확장해서 이런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좀 적용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엑셀러레이터랑 그럼 벤처 스튜디오가 뭐가 좀 다르냐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VC 투자 받기 이전 정말 어떻게 보면 회사 설립 직후에 이제 스케일업을 준비하는 회사들한테 일반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덱스하게 이제 멘토링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스케일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주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초기 회사 가치가 낮았을 때 일정 금액을 펀딩을 하면서 한 10% 내외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엑셀러레이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후로는 사실 회사가 거의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벤처 스튜디오는 스타트업이 설립되기 전부터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이 인버브가 되는 만큼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끔 되고요. 그만큼 투자도 꽤 이제 더 들어가게 되고 이제 더 많은 지분을 어떻게 보면 벤처 스튜디오는 가지고 확보를 하게끔 된다라는 것들이 좀 차이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벤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평균 창업 지분이 한 30% 내외긴 한데 이 투자 금액을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70% 또는 80%까지도 벤처 스튜디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민트벤처 파트너스에서 지금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는 여기 지금 이제 멤버들 사진인데 여기 계시는 이제 송재훈 회장님이 저희 이제 그 민트벤처 파트너스를 2020년도에 설립을 하셨고요. 이전 이제 감염내과 의사이자 예전에 삼성 서울병원 병원장 및 학장을 다 역임을 하시고 이런 기술 사업화에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민트벤처 파트너스 설립을 하셨고요. 저희 헬스케어와 이런 의료 발전이 이제 과학자랑 의학자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업자와 기업에 의해서 사업화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저희 민트벤처 파트너스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액티비티로는 이런 스타트업 창업 말씀드린 이제 벤처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엑셀러레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자문, 그러니까 이런 의료적인 자문이라든지 어떤 인력이 필요한 경우 연결해주는 HR 플랫폼, 그리고 혁신 의료기기 제품을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걸 도와주는 유통 판매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확장해서 저희가 이런 글로벌 벤처 플랫폼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저희 미래건강의 혁신을 하자라는 게 저희의 사명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트벤처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스튜디오로서 이제 주로 보고 있는 기술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진단 및 치료, 그래서 임상 진료 이런 헬스케어 쪽 파트, 디바이스 파트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또 더 확장해서 이런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텍 여러 기술들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그 기술들을 탐색을 하고 이제 벤처 스튜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설립 전부터 같이 창업 기획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회사 출범할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거 함께 진행을 하고 초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규모가 갖춰지기 전까지 즉 경영 지원을 하고 투자 유치하고 초기 회사가 러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요. 이후 이제 회사가 점점 커감에 따라서 회사가 발전할 수 있고 스케일업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이제 그 경영 지원 및 자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회사가 잘 엑시까지 성공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이나 아니면 팀에 따라서 저희가 뭐 이 전 과정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앞부분만 또는 이제 뒷부분만 이렇게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희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는 키프로테오라고 하는 저희 미국 시애틀에 이제 설립된 2020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티븐 교수님이라고 시애틀 칠드런스 하스피털에서 유전병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보시는 교수님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특정 애브노멀 프로틴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생아 뉴본 스크리닝을 통해서 쉽게 좀 알 수 있었는데 특정 프로틴이 유전적 결함에 의해서 이렇게 레벨이 떨어진 거를 디텍션하는 건 사실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스티븐 교수님이 이제 그거를 키트화해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신생아들 발 뒤꿈치에서 피 뽑아서 우리 유분 스크리닝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특정 프로테인 떨어진 것도 디텍션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대표적인 인디케이션을 보는 게 윌슨병, 저희 윌슨 디스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구리를 게킬레이션 하는 그 프로틴 자체가 이제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병이다 보니, 그거를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키트, 여러 가지 질병들을 디텍션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미국 FDA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하고 있고 미국 FDA 이제 승인 및 시장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시리즈 A 투자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게 민트벤처 파트너스가 이런 회사를 만들기 전부터 스티븐 교수님이랑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창업 기획 및 준비를 했었었고요. 실제 이제 모든 이런 투자 과정에서 리드를 하거나 또는 투자 유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주도해서 진행을 했던 바 있고 회사 운영 및 경영 지원 자문, 전문 CEO 영입, 팀빌딩 지원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함께한 바 있습니다. 국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뷰브레인 헬스케어라고 저희가 최근 이제 시드 투자 및 브릿지 투자까지 좀 완료된 회사이고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나덕열 교수님과 서상훈 교수님이 기존 알츠하이머 디지즈 관련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인지기능 그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는 펫으로 지금 이제 다 그 확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MRI에서 펫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 토탈 세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덕열 교수님과 서상훈 교수님이 이제 기술 자체는 갖고 있었지만 이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트벤처 파트너스와 함께 코파운딩으로서 코파운딩을 하셨던 케이스인 거고요. 저희가 공동 창업자로서 창업 기획 및 준비, 그다음 사업 기획 주도했고 팀빌딩 및 팁스 선정 및 투자들 유치, 뭐 이런 지금은 경영진 파견을 하고 난 다음 CFO님이 글로 가 있고 이사회 참여로서 경영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 그 미트벤처 파트너스가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벤처 스튜디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벤처 스튜디오로서 좀 외국의 사례를 국내에 좀 적용을 하려고 다양한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은 민트MD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최대 의료 전문가 네트워크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좀 기술 사업하는데 의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니즈를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그런 적절한 전문가 의사를 찾기가 어렵고 또 이제 의사분들이 비임상 진로를 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옵션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정보가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 이런 거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산업 관련된 전문 인력 수는 굉장히 좀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5년 바이오 헬스 전문 인력이 한 7만 명 정도 수요가 예상이 되지만 현재는 한 1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실상 저희가 투자를 할 때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보면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는 의사들이 처음부터 좀 참여를 했었으면은 좀 더 좋은 프로덕트가 나왔을 텐데 이런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디어 빌딩부터 제품 완성해서 임상 시험을 해서 최종 사용성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좀 의사들이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커넥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많은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의료 전문가들,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학병원과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진료도 열심히 보시기 때문에 그런 의료 전문가들이 병원에는 있지만 이런 전문가가 원하는 기관을 서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트M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의사분들 입장으로서도 저희가 이런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비임상 진료, 그러니까 임상 진료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거나 기업 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보가 너무 제한되다 보니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닥터위즈라고 하는 서비스는 대학병원에 계시는 전문가 교수님들과 이제 그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제 어떤 관심 분야에 맞는 어떤 그 기업이 자문을 원하고자 할 때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고요. 닥터 매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헤드헌팅 서비스. 저희 이제 어떤 의사분들이 다양한 좀 경험을 갖고 다양한 기업 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랑 맞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궁금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말씀드린 닥터위즈 같은 경우는 기업과의 자문 컨설팅, 닥터 매칭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 의사와 기업 또는 의료기관과 채용 또는 취업하는 걸 연결을 하는 연결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자문은 연구 및 제품 개발 단계부터 해서 임상 개발 단계, 상업화 단계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사실 의사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타 자문 영역, 저희가 투자 회사라든지 컨설팅 회사 또는 대기업에서 신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의사분들의 필요를 많이 하고 의사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연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는 지금 닥터 매치라고 하는 이 헤드헌팅 서비스는 기존 다른 서비스랑 조금 다르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들 기업들을 투자도 하고 같이 벤처 스튜디오로서 이제 사업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의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 민트벤처 파트너스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이 직접 좀 이런 부분들을 인터뷰도 하고 어디가 제일 좋을지 또 조건 부분 이런 것들도 직접 저를 좀 이렇게 알아봐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매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저희 이 부분은 이제 안 그래도 수많은 이제 이런 그 병원장 선생님들, 기존 예전에 병원장 선생님들이 유수병원의 병원장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좀 비임상 쪽으로도 우리 의사들이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많이 맞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으로 자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 이제 민트 내부적인 의사분들도 함께 좀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저희 민트md.bio 여기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저희 초빙 후보자 등록하기에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지금 이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담당자분 연락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어디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나는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알고 싶다라는 정도로도 좀 등록을 해주셔도 저희가 많은 좀 의사분들의 풀도 갖고 이런 그 기업들의 정보를 갖고 있게 되면 결국은 플랫폼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나 저희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 핸드폰이나 이렇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자세하게 제가 또 관련해서 답변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